안녕하세요, 채널 트래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미치지 않는 지리상 정말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하이에 대한 트래블링을 다뤄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요, 상하이 자유여행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능가할 정도의 첨단 도시라는 호칭이 붙을 만큼 고층 타워가 질비한 도시가 바로 상하이죠. 상하이 여행을 결정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하이 트래블링에서는요, 제일 먼저 이 중국 비자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행사에 맡기면 고민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언급하는 팁 하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요, 개인 비자로 관광 비자를 신청해서 가시죠. 그렇게 해서 가시는데 중국 비자 중에는요,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 많이 아시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인터넷이 발달을 하니까요. 별지 비자라는 게 있어요. 출입국 신고서도 패스 시켜주는 강력한 비자입니다. 발급에 넉넉하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할 때 항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지 비자 같은 경우에 수시로 발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신청 가능 기간이라면 시도해볼 만한 메리트가 충분합니다. 개인 관광 비자처럼요, 여권 원본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권 사본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비자 발급용 사진도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2인 이상 동시 신청이면 발급 가능하시고요. 발급일로부터 2주일 내에 중국에 입국해야 되고 30일간 유효해요.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과 그리고 증명사진, 왕복, 항공기 티켓과 현지 호텔 바우처만 있으면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별지 비자 발급 후에 호텔을 변경하거나 항공편을 변경하는 그런 건 안 돼요. 어렵다는 얘기죠.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인 기준으로 5만원 안쪽에서 선방이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별지 비자 발급 업무를 대행해줘요.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치우시기를 원한다면은 비자링크.co.kr 그리고 vip비자.co.kr 그리고 와우비자.co.kr 이 세 사이트에서 신청도 가능하세요. 근데 이 별지 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종의 단체 관광 비자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에 하나라도 2인이 신청했을 때 한 명이 여행 취소가 되신다면 그건 단체가 아니게 되죠. 단체가 아니게 되므로 즉시 개인 비자로 전환해서 진행하셔야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별지 비자의 대략적인 소개를 마치고요, 상해 자유여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하이는 어떤 동네냐 라는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이 동네는요, 중국의 최대 도시이자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인구 도시예요. 상하이시에는 2,4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요. 원래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도시인데 이게 서양열강이 청나라를 굴복시키고 나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서 1차 대전 무렵부터요, 동아시아 최대의 경제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 후로도요, 현재까지 중국의 4대 직할시 가운데 하나이자 경제도시의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대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의 중앙을 지나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울도 그렇잖아요.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 강남 이러잖아요. 상하이도 비슷하게 동쪽을 푸동지구, 서쪽을 푸시지구라고 부릅니다. 푸동은 최근 10수년 사이에 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여전히 논밭이고요. 유명한 마천루 지역, 그러니까 높은 건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을 말하죠. 이 마천루 지역은 와이탄을 중심으로 강 동쪽 일부 구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트래블러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은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람선도 이쪽 돌아다니면서 돈 받고 장사를 해야 하니까요. 이 동네가요, 중국에서도 열심히 푸싱을 해서 외국인들을 열심히 모아놓고 판치던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요,
동서양 문화가 좀 조화된 도시예요. 한마디로 좀 놀기 좋아하고요. 깔끔하고 깔끔쟁이들 많아요. 사람들도 좀 개념도 있고 예의가 아예 없지 않고요. 뭐 그런 도시예요. 베이징이 수도기 때문에 베이징 같은 경우가 좀 서울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문화를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상하이가 서울과 좀 비슷하다는 의견이 더 많아요. 이 상하이하고 베이징이요, 남쪽 북쪽의 대표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쟁적인 감정도 좀 존재를 하고요. 상하이에 가서 베이징을 욕하면요 이상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먹서먹한 자리에서요 쉽게 친해지고 싶으시면 살짝 써먹으면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난징 동루라는 곳을 가봅니다. 이게 유명한 줄 모르고 그냥 가본 동네인데요, 와이탄에서 인민공원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동 같은 거리예요. 서양식 건물이 양쪽으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거리로서 글쎄요 100년 넘게 상하이 최고의 번화가로 꼽히는 거리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제 명동 같은 거리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명동보다는 훨씬 휘황찬란하고요 그런 거리예요. 난징동루를 뭐 보행으로 걸을 수 있는 거리는 한 1km 정도 되고요. 성인 걸음으로 적당히 두리번 거리고 걷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분 정도 이쪽 저쪽 뭐 시간대면은 뭐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예. 온갖 조명이 쏟아져 나오는 상점들이 양쪽으로 질비해요. 그래서 그냥 좀 지나치기 뭐해서 뭐 한 곳, 두 곳 뭐 들락날락 거리다 보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 급 체력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운동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여기 놀러 가시려면. 하지만 이제 뭐 걷다가 지치신다면 이 동네 돌아다니는 뭐 미니버스도 있으니까요. 경험 삼아서 한번 뭐 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거리는요 삐끼짓 하면서 건들거리는 애들이 좀 많고요. 특별히 시비가 붙거나 뭐 나 돈 겁내 많아 막 이렇게 하면서 있는 척만 하지 않는다면 뭐 공안들이 많이 배치돼 있어 갖고요 밤 늦은 시간까지도 치안이 비교적 뭐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에요. 비교적 안전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진짜 사람들도 엄청 많고 정말 온갖 종류의 상점들도 많아요. 맥도날드, 뭐 자라, 서브웨이, 뭐 세포라 등등등등 상점들이 많아서 그런가 뭐 이 동네 현지인들도 많지만 글쎄요 관광객들이 2배는 되어 보이는 듯한 뭐 그런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 모든 건물들이 뭐 서양식으로 좀 짜맞춘 느낌이 드는 거는요 서구 열강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뭐 많아서일 수도 있고요. 계속 걷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원체 많아서 그런가 뭐 중국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유럽의 어느 번화가에 와 있는 뭐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이 거리가 원체 유명하고요. 난징동루가 시내 중심지 역할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뭐 굳이 난징동루를 찾아서 방문하지 않아도요 상하이 여행을 하게 되신다면 뭐 쇼핑할 때도 오게 되고요 다른 동네 방문할 때도 여길 지나가게 돼요. 뭐 아무튼 의도하지 않아도 자꾸 지나가게 되는 뭐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아이러브 상해라고 뉴욕 타임스퀘어 마냥 뭐 그렇게 서있는 지오다노 여기 이제 한국인 관광객의 명소기도 합니다. 뭐 인생샷건지로 오시는 분들도 뭐 있겠지만 뭐 이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보시면요 그냥 나 한국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외국인들은요 이 앞에서 사진 찍는 한국인들을 사진 찍습니다. 네, 와이탄 방향으로 뭐 계속 걷다가 보면은 바로 보이니까 찾기 쉬우실 거예요. 화려한 모습에 난징동루 모습을 담은 영상만 너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목숨 걸고 뒷골목도 들어가 봤습니다. 번화한 거리를 벗어나서 뒤쪽으로 한 블록만 가면 이렇게 횡한 거리도 나옵니다. 가로등만 없으면요 흔히들 중국 가실 때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 둘이 걷다가 하나가 바로 장기 털릴 만한 뭐 그런 거리 느낌이죠. 급성장의 어두운 이면을 보는 것 같아서 살짝 씁쓸한 느낌마저 드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별지비자고요. 상하이의 대략적인 소개 그리고 자유여행 첫 방문한 난징동루 거리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요 상하이 동방명주하고 텐지판거리
유람선 투어 등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격하게 감사드리면서 채널 트래블 구독과 좋아요는요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